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자, 이 CPI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인플레 정점에 대한 기대가 아주 시장을 크게 들어올렸죠. 낙폭이 컸던 기술주들, 이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이런 종목들 이 가장 강력하게 대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 채비는 이제 D-1일이죠.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장이 끝나고 나면 아마도 초록으로 ITI1000 깜깜이가 해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들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로 좋은 호재 소식들이 많이도 나왔죠. 그 사이에 많이 나왔지만 이 호재들 다 무시하고 주가는 정반대로 밑으로 정말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상승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다 그러죠. 오늘이 딱 그런 분위기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력들이 이런 장에도 HB 누르기를 할까? 만약에 누르면은 상승폭이 좀 적을 거고, 누르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많이 눌러졌다. 그러고 아이테 1000 이런 부분으로 눌렀지만 손을 쥐고 있는 게 있죠.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눌렀으니 오늘 반등을 시켜서 따라붙지 못하게 하자 라고 할지, 이 부분은 또 세력 마음입니다. HB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세력의 힘이 크기 때문에 세력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자, 먼저 내용을 좀 보시면 인플레 정점을 찍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럴만합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올라왔죠. 0.75%씩 자이언트 스텝으로 4번 연속으로 진행이 되었고, 이런 부분이 이제 물가가 잡힌다라는 그런 이 분위기가 실제로 데이터로 나와버렸죠. 데이터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인플레가 잡히고 있네 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겠죠. 속도 조절하고 정점 찍고 이제는 더 크게 금리를 올리는 스탠스를 설 필요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 인플레이션이 최고점 찍었다라는 기대감에 2년 반 만에 하루 최고 상승폭을 썼죠. 이 정도면은 변곡점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변곡점. 그만큼 이 재료가 아주 엄청난 재료다라는 거죠. 자, 뭐 보시면 다우가 3.7% 올랐고 S&P 500이 5.4%, 이 나스닥이 7.35%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위험 자산이 가장 많은 쪽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라고 인지를 하면 되겠죠. 자, S&P 500과 나스닥 지수 2020년 4월, 3월 이후 각각 최고 1일 상승 기록을 썼습니다. 자, 10월 CPI가 0.4% 상승을 하면서 예상 하회를 했죠. 예상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수치 환호를 했는데, 인플레가 지금까지 주가를 크게 끌어내린 거는 가장 큰 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제일 크고 그게 거의 다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렸고, 그래서 주가는 정말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겠는데, 해소가 되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환호한 거죠. 그래서 시장의 예상 믿으면서 정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물가 상승이 조금씩 일어나겠지만 정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상승폭은 상당히 이제 둔화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 노동부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전망치가 0.6이었죠. 0.6보다 0.2%나 더 낮게 나왔습니다. 아주 크게 낮은 거죠. 수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0.2면 아주 큽니다. 그리고 전년 동월 비로는 7.7이 나왔는데 전망치보다도 낮죠. 7.9% 전망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자, 이제 정말로 물가 상승, 이 인플레가 정점을 찍고 있구나.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둔화가 되었다. 이렇게 수치로 확인을 했죠. 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0.3% 상승했는데 전망치 0.5보다 낮습니다. 0.2나 낮죠. 전년 동월 대비로 6.3%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 6.6%를 기록했던 지난 9월 대비 뚜렷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예상보다 더 냉각되면서 FED가 가파른 금리 인상을 늦출 여지가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죠. 자, 이제 랠리가 좀 펼쳐질 만한 장대 양봉이 세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물가의 둔화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다면서 이 파월 의장이 월별 인플레이션 약세에 일관된 패턴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죠. 금리가 이전에 상승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찍을 수 있으면 암시했는데 여기 월별 인플레 약세 일관된 패턴 요거를 보면은 이 부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느려지고 있지만 연준에게는 충분히 빠르지 않다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곧 진정되지 않으면 경제 전반에 고착화 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는데, 자, 연준 금리 인상 속도 늦출 거다.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죠. 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늦추겠지라는 거죠. 금리 인상 속도 이제 늦춘다. 국채 금리가 아주 크게 급락을 했고, CPI 데이터 발표 직후에 다우 연계 선물 가격 80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등 시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4.098%로 출발한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은 3.82로 급락을 했죠. 아주 크게 급락을 했고, 그래서 이 금리가 시장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이라면서 오늘 CPI가 하락함에 따라서 시장은 이제 금리 상승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데 베팅을 아주 강력하게 했죠.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아마존, 엔비디아 14%나 급등했죠. 기술주들이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위험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전기차, 전기트럭, 리비안 루시드 17%, 뭐 8% 급등이고, 쿠팡이 22%나 급등을 했습니다.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그러나 성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언젠간 흑자가 날 거야. 이런 지금 종목들 위험자산이죠. 위험자산에 돈이 큰 폭으로 몰렸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주 쪽으로 돈이 아주 크게 몰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전부 다 올랐어요. 전부 다 아주 강력하게 올랐고, 자, 전체적인 지도를 보시면, 그러나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얘들은 이 금리, 물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죠. 동떨어져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섹터다 보니까 증시가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도 지금 뭐 머크 같은 경우는 계속 위로 갔죠. 계속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주들은 상승폭이 미미하죠. 미미하고 돈들이 그동안에 아주 낙폭이 컸던 쪽으로 크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지금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이 가장 큰 위험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낙폭이 바이오가 가장 크죠. 가장 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는 기술주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이렇게 위험자산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주들이 낙폭이 가장 큽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은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애플이 8.9%, 마이크로소프트 8%나 올랐고, 반도체 주들이 14%씩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14%, AMD 14%, 테슬라 7%고, 아마존 뭐 앞으로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부분 가지고 많이도 내렸는데 12% 급등을 했죠. 구글도 7% 급등에 메타도 10% 아주 강력하게 급등하면서 마감했고, 금융주들도 뭐 크게 올랐죠. 5%, 6%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통주도 좋죠. 코스트코도 4% 강력한 상승 이렇게 보였는데, 자, 지금 이제 이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약세 이런 거를 핑계 삼아서 어제 3%나 급락을 시켰죠. 자, 그런데 이제 7%나 나스닥이 올라섰는데 어떻게 오늘 작동할지 결국은 뭐 세력 마음이겠죠. 세력 마음이겠지만 남은 시간은 이제 오늘 하루 정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대폭발이 일어날 만한 그런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이 되겠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HB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이 미리 우리나라는 랠리를 펼쳤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소외됐죠. 이런 부분 다음 주에 아주 크게 보상을 받을 가능성 너무나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